이건 중국 정치제도를 가지고 얘기를 이제 말씀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중국의 정치제도를 갖다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제 우리가 이제 은대도 그렇고 뭐 상주 시대 그 주나라 시대 그 주나라 시대에 오면서 중국의 정치제도는 이른바 봉건제도라고 하는 걸 쓰고 있습니다. 봉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봉토를 주고 요새는 영토를 주는 거예요. 국가 영토를 주는 겁니다. 봉토를 주고 거기에 자비를 주고 그리고 이제 말하면 독자적인 말하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다만 하나의 조건은 있습니다. 봉토를 줄 때 조건 뭐냐면 주나라 왕이 천자에게 예의는 좀 차려줘 달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고 해서 우선 화된 조상이니까 제사 지낼 때 가서 뭐 같이 뭐 요새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나머지는 제후국의 제후를 갖다 바뀐다. 주나라 천자가 야 너 장남 네 뒤를 잇는 장남하지 말고 장남해 또는 막내로 해 이렇게 명령하지 않는다며. 명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후계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영토도 결정이 되죠. 왕이 계승도 이제 왕이라고 합시다. 제후의 계승도 말하면 자기가 독자적으로 하죠. 국제사회의 의무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국제사회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원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나라가 말하면 외부로부터 말하면 흉노나 예를 들어서 무슨 자기들이 말하는 오랑캐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우리 그 연합군 형성하자. 그래 연합군. 그 천자가 나서서 야 우리가 쳐들어오니까 저 연합군 와서 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에서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요새 독립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무슨 뭐 미국이 연합군 만들자. 그 연합군 만들자. 뭐 이러는 거예요. 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독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나라 봉건제도를 할 때에 이 봉건제 시행할 때 보통 이제 처음에는 70여 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조그만 그 부족들이 한 천여 개 있었는데 이게 70여 개국으로 했는데 봉건을 했는데 이 70여 개 이제 그 철기 문명이 들어오니까 그 무력이 의회에 의해서 주변을 갖다 다 그 이제 말하면 그 잠식해 나간다든가 이제 정벌해 나간다든가 뭐 어떤 용어를 쓰더라도 그래가지고 이게 커다란 나라 7개로 나눠진 것이 전국시대입니다. 그게 다시 말해서 그런 점에서 7개로 나눠지는 건 아니고 철기 문명에 말하면 그 이제 걸맞는 국가가 형태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진천이나 한이죠 이렇게 물론 다른 나라 7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말한 진나라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이 나라의 역사가 각각 얼마냐? 여러분들은 잠깐 동안이라고 생각하는데 7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가 진나라에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0여 년 동안 말하면 각 지역별로 독자적 정권과 독자적 말하면 경제관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국제관계를 맺으면서 지내왔던 것이 말하면 춘추시대, 전국시대라고 이제 봐도 이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자 이것이 이제 전국 칠흥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아주 가장 제가 볼 때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7개의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이것이 기가 막히게 말하면 지역적 말하면 그 이제 조건에 맞는 나라들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왜냐면 각각 700년 정도의 이러한 말하는 그 전통적인 역사를 갖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좀 그 머릿속에 이제 해놔야 돼.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현재 정치제도 간에 봉건제 말고 이제 군현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군현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전국을 갖다 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봉건 국이 아니라 국이라고 하는 걸 갖다 중앙에 있는 천자가 자기가 자기 직할로 다 만드는 거예요. 직할로 만든다는 말은 예전에는 봉건 제후가 자기 독자적으로 계승권을 줬는데 가지고 있었는데 군의 뭐 군수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군수라고 칩시다. 또 현령이라든가 칩시다. 그거를 중앙정부에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권력에 의해서 이것은 이것이 군현제입니다. 그러니까 천자의 전 국토가 천자의 직할 속에 들어가요. 그 진나라가 통일한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느냐면 이제 이게 36개의 군으로 말하면 전국 그러니까 7나라나 됐던 걸 갖다 쪼개가지고 36개의 군으로 말하면 해서 진나라의 직할지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통일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러면 이 한꺼번에 내가 다 차지한 걸 이걸 다시는 분열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연구를 하는 거죠. 그 연구의 결과가 뭐냐 하면 진시황의 이른바 통일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정책의 문자를 통일하죠. 그 다음에 도량형을 통일해요. 이게 경제소통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말하면 이제 직도를 건설한다죠. 요새 고속도로죠. 언제든지 말하면 빨리빨리 왔다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사상의 통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상들 이제 자기들의 그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다 몽땅 뭐 죽인다, 탄압한다. 뭐 우리가 이제 이제 진시황을 갖다 욕할 때 제일 심하게 욕한 분석행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책은 다 불질르고 유학자는 다 이제 가서 이제 땅속에 펌더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그 다음에 또 통일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강간약지입니다. 강간약지라는 건 수도지역 황제가 있는 곳으로 돈 많은 사람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방에서 돈이 있어야 뭐 반란을 일으키거나 뭐 국가를 세우거나 뭐 하니까 지방에는 없게 만들어요. 돈 있는 사람 다 중앙으로 그리고 지방 쪽은 약하게만 가지는 약하게 만들어요. 강간약지예요. 그게 경제의 중앙지구. 그래 이렇게 되면요. 이게 보통 생각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만든 게 아니라 굉장히 머리 좋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컨대는 이런 36개 한 것이 진시황이 221년에 통일하고 나서 15년 만 2006년에 가서 이제 말하면 다시 이른바 이제 중국 역사에서는 반란이라고 얘기하죠. 요새 이제 공산주의 쪽에서는 의거라고 얘기하고 뭐 의병이라고 얘기하고 기의라고 얘기하고 뭐 별 소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진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게 뭐가 이렇게 진나라가 머리가 좋게 통일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통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해 같은 바보 같은 놈이 뭐 황제 천자가 됐으니까 그랬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율의 겁니다. 자율성을 갖다 뺏는 거예요. 왜냐면 독재 정권을 하려면은 자율성을 가지면은 이건 독재를 못 합니다. 아주 역사에서 기본입니다. 그 자율의 자율성을 이제 금지하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 팡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요새 이제 등소평하고 이제 들어입니다가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1년 몇 개월 하다가 이제 미국 가서 교수하다 아주 순수한 교수입니다. 순수한 학자예요. 뭡니까 과기대 과기대 부총장을 하는 사람인데요. 저 부총장 되니까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자유를 줘서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 성적이 막 올라가고 그냥 인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정부에서는 학생들 공부를 잘 가르쳐도 자율성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정권에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팡리저거
누구죠? 문부장인가 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해서 하루 아침에 이제 거기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명령을 내리니까 이 사람이 그 과기대학 그 이제 저기 뭐야 부총장에서 베란간에 뭐냐면 북쪽에 있는 그 천문대 직원, 천문학과를 한 사람이니까 천문대 직원으로 좌천해. 그때 이제 미국 그 부시 대통령이 이제 갔다가 이제 이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하면은 이제 과기대 총장으로 한 게 이제 천문대 이제 직원을 헌색 이름 초청해.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당국에 전화를 옵니다. 아, 나 이 미국 대사관에 초청을 받았는데요. 가까이 말까요? 아, 마음대로 하세요. 왜? 중국은 대범한 나라니까 그 사람들 가지 말라고 공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떠났습니다. 자동차 타고 가는데 뒤에서 떠나자마자 뒤에서 자동차가 딜리듯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또 어떻게 되면 여기는 뭐 검문이다. 그래가지고 왜 하냐? 아 그래서 이거 지금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하는 데서 검문. 그래서 이 차 못 갑니다. 그 내려서 걸어서 버스 타고 가려니까 이제 그 버스 정거장에 그 사람이 이 파미지가 탈 수 있는 그 버스 정거장은 버스가 바이패스에 나가는 거예요. 쓰질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이제 걸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 겉으로는 우리가 뭐 대범하게 가, 너 초청해서 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네요. 그러다가 그 영국대사관의 직원을 만났어요. 직원 와서 어떤 일이냐?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자. 그 영국대사관 직원의 집에 가서 차를 한잔 마십니다. 근데 경찰이 한 11, 그 공안이죠. 11명이 자기 뒤를 쭉 둘러싸다가 그 영국 대사관 그 직원의 집에 들어가니까 경찰이 그다음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다 팡리즈가 이제 참석하는 걸 못하게 해서 공안에서 회의를 거쳐서 뭐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라고 작전 계획을 짰는데 그 작전 계획을 짜면서 의외의 사건인 영국 대사관 직원을 만난다는 것은 공안에서 계획을 짜면서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우연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찰은 그걸 갖다 놓고 어떻게 할 줄 모르냐. 이거 어떡하냐 그야. 이제 본부에 내고 전화를 해줘. 본부에서도 아직 회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뒀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전화도 하고 뭐 등등 이러한 에피소드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계획경제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바로 그거다.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될 것도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진시황이 왜 망했느냐 하느냐 자율성이 없으니까 막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났는데 보고를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엄격한 말하면 법가적 소위다. 야 임마 너 경찰서장 해가지고 그것도 못해? 이 바보 같은 놈. 목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그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반란이 일어나면 경찰서장이 새로 생긴 게 내가 가서 보고하면은 나도 목 날아갈 건데 왜 보고를 합니까? 그것이 말하면 그 자율성의 금지가 자율의 금지가 가져오는 말하면 뭐랄까 이제 모순이랄까 문제점이랄까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이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켰는데 그런 반발을 일으켰는데 진승오광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반란인데 이게 별것도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 데리고 가다가 뭐 이제 하는데 기한 넘겨가지고 가둬주고 뭐 법률이 엄격하잖아. 날짜를 어기게 됐어요. 비가 와서 못 가게 돼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일어나구나 보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자고 계획하고 일으킨 게 아니라 가다가 보니까 이판사판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일어나는 게 오한이. 그런데 그거 한번 일어나자마자 확 일어나 버렸어요. 왜? 저 진나라 나쁜 놈이란 말이야. 왜? 우리
600년, 700년 내려오던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저 나쁜 놈들. 그래가지고 봉건 그런 제의 부활을 꿈꾸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표는 뭐 여러분이 그 잘 아신 대로 항우 초나라 지역에 항우하고 유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해가지고 이제 그 항우가 중심이 됐다고 봐야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진나라 멸망시켰어요. 자, 그러면 진나라는 뭐라고 중앙집권적인 군현제를 하려고 하는 건데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생각은 봉건제의 꿈입니다. 내가 옛날 정치제도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항우가 중심이 돼서 진나라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체를 차지하지 못한 거죠. 그 꿈을 갖다가 말하면 어느 정도는 그 해줘야 자기가 유지하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게 항우가 해서 이렇게 또 땅을 나눠줍니다. 이게 봉건제의 부활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불만을 하면 유방이 여기에서 이제 한나라 이쪽에 맨 귀퉁이에 이제 그 산악지대로 이제 하니까 여기에 불만을 품고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가지고 유방하고 한하고 이제 싸웠죠. 싸워가지고 결국은 유방이 이기는 거죠. 그 유방이 이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유방이 이기면은 유방도 봉건제를 할 거냐, 군현제를 할 거냐 두 가지 가운데 황제가 되면은 반드시 군현제에서 독재권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심리죠. 왜? 뭐 나눠주기 싫은 거니까. 그게 하고 싶은데 힘은 절대적인 중원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봉건 그 식의 부활을 꿈꾸고 자기를 돕고 내가 왜 전쟁에 참여해서 내가 옛날 그 말한 제나라, 그다음에 초나라,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저쪽에 연나라 이런 나라들을 말하면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하면 일을 한 건데 그래서 자기와 함께 한 건데 이걸 갖다 이 사람들의 세력을 갖다 무조건 그냥 깔아뭉길 만한 힘이 유방에 없었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렇게 나눠줍니다. 다시 이제 여기 요 왼쪽에 있는 것은 전국시대 건데요. 전국시대 지도하고 요건 진나라 대신에 한나라가 들어서는 것 뿐이에요. 요쪽 오른쪽에 까만 지도는 요 빨간 것이 이제 말하면 한나라 영역이고 그 주변에 있는 것은 다 말하면 봉건 말하면 우리를 갖다 보통 이걸 위해서 이제 이성제후라고 얘기해요. 그때 유방을 도와서 무력을 갖다가 가지고 많이 도운 사람. 예컨대 뭐 한신이라든가 팽월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럼 이성제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꿈은 봉건을 하는 거지 뭐라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방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거 말이야 어떻게 내가 진시황은 한꺼번에 하다가 했으니까 나는 조금 천천히 좀 중앙집권을 하면 그래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도가 뭐냐면 그 제도가 뭐냐면 동성제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제후를 갖다 이제 한신이 뭐 저거 어떻게 초나라 왕으로 생겼는데 이 마음에 안 든다. 적당하게 해가지고 적당한 이유 붙여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자기 아들 조카 뭐 며느리까지는 아닙니다. 그 이제 형의 아들 뭐 자기 아들 뭐 이런 등등해서 이렇게 이제 바꿔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조카에서 동성제후로 이제 바꿔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제후에도 불구하고 동서로 분리돼 나가 있습니다. 그 이제 하는데 그러면 성이 같은 주시니까 뭐 중앙정부 한나라 왕실에 대해서 반란을 안 일으키냐? 그렇게 하면 오죽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 4천 지나고 이제 거의 8천쯤 되면 이 8천 나오고 언제 저기 친척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걸 무슨 이유라도 걸어서 저놈들을 갖다 이 제후들의 땅을 갖다 뺏어 먹어야 되겠다. 그래 중앙집권의 진시황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씁니다.